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 들면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최고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70이 넘어도 당당하고 80이 되어도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노년 심리 연구에서는 외모나 돈보다 중요한 것이 삶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태도가 노년의 품격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6가지 방법은 이미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멋지게 나이 드는 공식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나이 들수록 멋져지는 분들의 공통된 습관과 태도,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지침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도 멋지게 당당하게 나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공감 앤드 사례. 요즘 주변에서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할머니는 늘 단정한 옷차림으로 시장을 다니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늘 웃으며 인사하십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공원에 오셔서 책 한 권을 꺼내 읽으시고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드십니다. 이런 분들 괜히 멋져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은 어르신이 참 고급스럽다는 말을 듣고 어떤 분은 연세에 저렇게 품이 있으시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외모? 아니고요. 돈?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반대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나이 드니 사람이 툴툴대고 뭔가 삐뚤어졌어. 말이 너무 많고 다 자기 중심적이야. 괜히 말 붙이기 부담스러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멋져지기는커녕 외면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자식도 부담스러워하고 결국에는 스스로도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멋지게 변화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6가지 방법은 이런 말이 절로 나오게 할 것입니다. 어르신 참 보기 좋으세요. 연세가 있으신데도 참 멋지십니다. 저도 그렇게 나이 들고 싶어요. 이제 그 6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문제점 부각. 왜 멋지게 늙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멋지게 늙지 못하고 점점 초라해질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며 들어보시겠습니까? 1. 관계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괜히 연락하면 귀찮아하겠지. 이 나이에 무슨 친구가 필요하겠어.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끊어지고 외로움과 고립감이 깊어집니다. 2. 자기 관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 나이에 누굴 만나겠다고 꿈이나 운동도 건강검진도 외모 관리도 귀찮다는 이유로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방치하게 되는 겁니다. 3. 이 나이에 뭘 하는 체념이 자리 잡습니다. 새롭게 배우는 것도 주저하고 도전하거나 변화하려는 의지도 점점 사라집니다. 나이는 변명이 되고 스스로를 멋지게 만들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4. 오히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늘어납니다. 잔소리처럼 들리는 말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고집, 자기중심적인 대화 방식. 이런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을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5. 그냥 편하게 살자는 생각이 독이 됩니다. 편안함이 곧 무기력으로 바뀌고 무기력은 외로움과 건강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삶의 활력을 스스로 꺼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습관과 마음가짐의 결과입니다. 멋지게 늙는다는 것은 특별한 능력도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익숙했던 태도들을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멋지게 나이 드신 분들의 6가지 실천 습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멋져지는 비밀 6가지. 1. 자신만의 스타일을 유지하십시오. 외모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하지만 스타일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자기만의 멋이 더 중요해집니다. 공감과 사례. 한 어르신은 늘 단정한 셔츠에 모자를 쓰고 산책을 하십니다. 옆집 할머니는 늘 향긋한 비누 향이 나는 옷을 입고 정원의 꽃을 돌보십니다. 어디 특별히 꾸민 것도 아닌데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분들에겐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문제제기.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꾸며? 편한 게 최고지, 옷차림이 뭐가 중요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외출은 줄고 만남은 피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거리감이 더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자신도 모르게 나는 더 이상 돋보일 수 없다는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지금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바꿔보십시오. 외출할 때 단정한 옷을 한 벌 정해 두십시오.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이나 액세서리를 하나만 정해도 좋습니다. 머리 정돈, 손톱 깎기, 향기 나는 로션 사용, 이 작은 것들이 당신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스타일은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나이 들수록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나만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곧 당신의 존엄이고 삶의 여백을 빛내는 힘입니다. 2. 꾸준히 배우고 쓰고 나누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머리는 쓸수록 더 빛이 납니다. 멈추는 순간부터 생각도 말도 표정도 굳어갑니다. 공감과 사례. 매일 시 한 편을 필사하시는 80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매주 손주에게 편지를 써서 건네신다고 합니다. 글씨는 느려도 그 마음이 너무 멋지십니다. 또 다른 분은 마을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만들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늘 배우고 생각하고 나누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제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또 배우냐? 나는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 하지만 그건 진짜 머리가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배우기를 멈췄기 때문에 감각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배움을 멈추면 생각이 굳고 생각이 굳으면 삶도 좁아집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오늘부터 하루 10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5페이지만 읽으셔도 좋습니다. 손으로 글을 써보십시오. 일기, 감사노트, 손편지도 좋습니다. 유튜브, 스마트폰 앱도 훌륭한 도구입니다. 노인 스마트폰 교실 콘텐츠도 많고 무료 강의도 넘쳐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배운 것을 누군가와 나누십시오.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친구와 함께 뉴스 기사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되고 존경이 됩니다. 나이 들어도 멋진 분들은 생각이 젊습니다.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계속 배우고 쓰고 나누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3.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지키십시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도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공감과 사례. 어떤 어르신은 딸이랑 매일 통화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도 어렵네요. 라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다가 오히려 관계가 멀어졌다고 하십니다. 가깝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멀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 바로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문제제기.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피하려다 오히려 관계를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자주 연락하다가 잔소리가 되고 친구에게 너무 의지하다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처받을까봐 사람을 멀리하다가 점점 혼자가 되어갑니다. 결국 상처받지 않기 위해 관계를 끊고 그 끊긴 관계가 또 상처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이제는 관계에도 온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는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 진심 어린 메시지로 충분합니다. 친구에게는 잘 지내지? 라는 짧은 안부로. 끈을 놓지 마시고 답이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새로 만나는 사람에겐 기대보다 관심을, 오래된 사람에겐 조언보다 공감을 주십시오. 관계는 말과 행동보다 느낌으로 오래갑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따뜻하게 머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 든 분의 여유이자 멋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벽이 아니라 문이 필요합니다. 닫아두되 열 수 있게. 너무 밀착하지 않되 잊히지 않게. 4.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삶이 지루하고 반복적이십니까? 그럴수록 필요한 건 돈이나 시간보다 바로 호기심입니다. 공간과 사례. 어떤 70대 어르신은 요즘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재미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유튜브에서 요리 레시피를 찾아 매일 다른 반찬을 직접 만들어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해보니까 되더라. 이 한마디가 그분들의 젊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문제제기.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이제 복잡한 건 못해. 그러다 보면 삶은 점점 좁아지고 늘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며 마음이 늙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을 잃는 순간 생각은 굳어지고 얼굴도 굳습니다. 익숙함만 좇다 보면 삶은 조용히 멈춰버립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지금부터 아주 작고 가벼운 시도로도 충분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앱 하나 설치해보기. 평소에 안 가본 길로 산책해보기. 카페나 시장에서 처음 보는 음식 한 가지 시도해보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도전하려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호기심은 마음의 햇볕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향해 눈을 돌리면 삶은 언제나 설레고 생기 있게 바뀝니다. 5. 건강은 일상 속 습관으로 챙기십시오.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무너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되어 찾아옵니다. 공간과 사례. 어떤 78세 어르신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30분 산책을 하신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실내에서 걷고 몸이 무거우면 의자에 앉아 스트레칭을 하십니다. 운동이라기보다 그냥 숨 쉬는 습관처럼 하니까 계속되더라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매 끼니마다 채소 한 가지를 꼭 드시고 밤 11시 이전에는 무조건 주무신다는 원칙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소소한 습관 하나를 매일 지킨다는 점입니다. 문제제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운동 시작해도 소용없어. 병원만 다니는 것도 지친다. 하지만 병원은 치료를 해주는 곳이지 건강을 유지해주는 곳은 아닙니다. 진짜 건강은 병원 바깥, 당신의 하루 일상 속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 기상 후 물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하루 15분 이상 걷기. 집안에서라도 걷는 동작을 하십시오. 카페 대신 시장 보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걷기. 식사 습관도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꼭꼭 씹어 드시고 음식을 줄이기보다 질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행동에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반복 가능한 작은 건강 습관을 정해 보십시오. 그게 1년 후, 5년 후에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6.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마음은 몸의 거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면 그 사랑이 얼굴과 행동, 삶의 태도로 드러납니다. 공간과 사례. 어느 어르신께서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건강해서 다행이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되뇌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과 자신을 아끼는 태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문제제기.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다치고 몸과 정신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지금부터 다음 3가지를 권해드립니다. 매일 감사일기 쓰기.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일을 하루에 3가지 적어보십시오. 자신에게 친절한 말 걸기. 나는 괜찮아.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주변에 감사 표현하기. 가족, 친구, 이웃에게 고마움을 직접 전해보십시오. 감사와 자기 존중은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시작하십시오. 실천 가능한 팁 정리.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작은 습관들이 1년 후, 5년 후에 당신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1. 자신만의 스타일 만들기. 외출할 때 단정한 옷 한 벌, 자신만의 포인트 액세서리 준비하기. 머리와 손톱 정돈, 향기 나는 로션이나 향수 활용하기. 2. 꾸준히 배우고 쓰기. 매일 5에서 10분 책 읽기 또는 유튜브 강의 시청하기. 감사 노트, 일기, 손편지 등 글쓰기 습관 만들기. 배운 것을 주변 사람과 나누기. 3. 관계 온도 조절하기. 가족과는 일주일에 한두 번 진심 어린 안부 연락. 친구에게는 부담 주지 않는 짧은 인사 메시지. 새로운 사람과 만날 땐 기대보다 관심 먼저 갖기. 4. 호기심 유지하기. 스마트폰 앱 하나 새로 설치해보기. 평소 가던 길 말고 새로운 길 산책해보기. 새로운 음식, 새로운 취미 가벼운 도전하기. 5. 건강한 일상 습관. 매일 15에서 30분 걷기 또는 가벼운 스트레칭. 아침마다 물 한 잔 마시기.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충분한 수면 취하기. 6. 감사와 자기 사랑.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 기록하기.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 한마디 하기. 주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이 6가지는 별거 아니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당장 하나만 선택해 실천해 보세요. 성공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길,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6가지 방법 어떠셨습니까? 멋지게 늙는 것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하루하루 꾸준한 작은 선택과 습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하시면 분명히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주변 가족, 친구와도 꼭 나누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실천 의지도 알려주세요. 서로 응원하며 함께 멋진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내줄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당신의 멋진 인생,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